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의미 있는 지지선을 부러뜨린 채 종가 저가로 마감했는데 해외 시장은 또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통사항은 변동성을 죽였다는 것인데요.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피크를 친 것인지 아니면 추세적 하락이 지속되는 것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1%가 넘는 갭 다운이 나오자 이거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 참여자들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멤버십 게시판에서 이야기했듯이 시초가에 바로 선물 매수를 손절하고 5개 매도로 갈아탔는데요. 그 순간에서는 최바닥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최소한 롱 포지션을 손절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전일까지 징그러운 수렴을 잘 보면 지난 15일에도 그리고 20일에도 시장은 하방으로 방향성을 잡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면서 양옵션 다이어트를 잔뜩 했죠. 따라서 오늘 하락으로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 충분히 다이어트 되어 있었던 풋옵션 포지션을 반드시 롤링 다운해야 하고, 변동성이 뜨지 않는다 하더라도 콜옵션은 아무리 저가라고 해도 신규 발행을 해서 델타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었죠. 이와 같이 풋옵션이 롤링 다운 수요에 콜옵션 신규 발행 수요까지 겹치게 되면 지수는 반등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아무리 갭다운이 나왔다 하더라도 지수 하락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갭다운한 선물 지수는 오전에 살살 눌리다가 오전 11시 20분경 홍콩 시장이 바닥을 찍고 스트레이트로 1.5%를 당길 때 함께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오후 1시에는 다시 317선을 넘기면서 이거 하락이 끝난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사게 했지만, 오후 1시 이후로 외국인들이 비차익 현물 매도가 늘어나고 선물 또한 매도가 늘어나면서 그럼 그렇지 추세 하락 시작이구나, 이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선물 베이시스는 오전 내내 백오데이션을 유지했고 또 오후에 좀처럼 베이시스가 살아나지 못했어요. 선물 미결 또한 장 마감에 외국인이 6천억 넘게 매도한 것을 선물을 2천억 정도는 걷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미결이 6,132계약이나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 하방 방향성이 하루짜리 가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도 콜옵션이 갭 다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델타를 맞추려는 콜매도 수요가 하루 종일 들어오면서 320 이상이 콜옵션을 뚜껑 닫아버리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반면 풋옵션 쪽에서는 선물 지수가 두 행사가 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롤링 다운이 일어나지 않아서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시간가치 감소가 시작되는 구간에 들어와서 그런 것일 수 있지만 310 이하의 행사가에 쌓여있는 대량의 선물 미결은 한 번에 환매시켜주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급락의 형태보다는 지금처럼 점진적 레벨 다운의 형태로 나올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내일이 위클리 옵션 만기일인데 기관들이 위클리 콜 옵션 320 이상은 많이 닫아놨어요. 그런데 의외로 콜 315는 얼마 닫아두지 않아서 지수의 하락이 오전장에는 얼마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오후장에 개인이 옵션 매수가 어디에 쏠렸는지에 따라서 지수의 종가가 결정될 것 같아서 전체 시장 방향성이 목요일에도 급락으로 이어질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특히 전일 유럽 증시가 굉장히 긴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고 미국 또한 변동성을 크게 빼는 등 시장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점진적 하락을 보여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장 또한 318선은 저항으로 하되 아래쪽으로 좀 지그재그 형태로 하락하는, 그래서 따라가면서 매도했다가는 좀 피곤한 그런 어려운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여전히 아래쪽으로 설정하되 반등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콜 매도를 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하기로 하고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갭 다운 출발 후 방향성을 탐색하다가 첫 45분 동안 마이너스 1% 넘게 하락이 강하게 나왔어요. 이때 전일이 저가를 깨고 내려가서 투자자들이 손절매를 한 등 약간은 어지러운 흐름이 있었죠. 이후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차례 반등 시도가 이어졌는데 진짜 반등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8시 30분 이후부터 시작됐어요. 저희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유럽 증시가 비추세 구간에서 오전장 흐름과 오후장 흐름이 달라지는 기준점을 오후 8시 30분으로 보면 된다는 것 여러 차례 이야기한 거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도 강한 하락 이후에 여러 차례 매도가 쌓이면서 8시 50분에 마지막 페이크를 주고는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 개장 30분 전까지 추세적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가 넘는 긴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영국 증시는 이틀 연속 음봉을 만들었어요. 광산업체인 리오틴토의 실적이 미스가 나면서 배당금을 삭감하겠다, 이런 뉴스에 지수가 밀려버렸어요. 근데 이것은 중국의 어떤 광물 자원에 대한 수요가 좀 기대가 과했다, 이런 증거나 다름없죠. 에너지 가격은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라는 것이 애당초 허상이었다는 것을 좀 미리 반영하고 있었다면 산업 분석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구리 가격이 9,000달러 선에서 치고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정도에 구리에 대한 숏을 쌓을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통화시장에서는 달러가 꾸준한 강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통화와 더불어서 유로화도 좀 밀어놨는데, 유로화는 유럽 증시 방향성 궤적과 같은 흐름을 보이면서 초반에 증시 하락, 그리고 이후에 증시 반등에 등락을 함께 하다가 0시 이후에는 달러 인덱스가 고르게 강세를 보이면서 스탑로스가 나오기 시작해서 종가 저가로 처박혔어요. 상품 통화의 약세야 원자재가 아시아 세션 후반부터 약세를 보여서 그렇다 쳐도 유로화의 약세는 좀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제 라가르드가 최근 유로존이 시장 하락, 채권 시장 하락에 대해서 불편함을 표현한 데 더해 오늘은 이 프랑스와 빌로아,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죠, 22위원, 이분도 또한 시장이 좀 다소 과잉 반응하고 있다 이러면서 터미널 레이트 프라이싱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구두 개입을 했어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채권은 반등이 시원치 않았죠. 그 덕에 유로화만 밀려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은 조금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인데요. 이미 ECB의 3월 50bp 인상은 확정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채권 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2월이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증시가 계속 강세를 보이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 싶어요. 물론 유럽 증시는 추세 하락 전환됐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2월 한 달 내내 지금 박스를 그리고 있죠. 여기서 과연 레벨업을 할 수 있을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가 반등을 시도했다가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종가 저가로 처박혔고, 구리 또한 아시아 세션에서 내내 힘을 못 쓰면서 내려왔는데, 그거야 유로화 약세 때문이라 쳐도 기름은 오늘 과하게 내려왔죠. 그동안에 버티던 4월, 6월 텍사스 기름 스프레드가 오늘 나름 세게 부러졌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스프레드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스프레드가 부러지게 되면서 기름이 상승은 이 콜옵션 프리미엄을 좀 더 다이어트 시킬 때까지는 지연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나저나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중국 리오프닝 재료로 원자재 롱을 외치고 있는데 이거 언제 꺾을지 모르겠네요. 한편 70달러 초반이 되면 SPR, 그러니까 전략 비축유 매입 떡밥이 돌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떡밥이 돈다 하더라도 기름 콜옵션 매도 물량에 압도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이 추세적 상승은 당장은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전일 종가 저가로 마감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세션에서는 별다른 눌림이 없었는데 유럽 세션에서도 유럽 증시 흐름과 비슷한 궤적을 보이면서 본장 개장할 때는 강보합 출발을 했죠. 그래서 이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반등은 20분 정도만 지속됐고 테슬라에 대한 강한 매도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지수의 눌림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초반이 상승을 되돌려 놓는 하락이 나오면서 스탑로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0시 30분까지 나스닥 선물은 12,034포인트까지 밀린 등 시장 분위기가 쎄해졌어요. 근데 이때 의외로 변동성은 얼마 살아나지 않았어요. 개장 초에 상승할 때도 변동성이 얼마 죽지 않았고 그렇게 변동성이 고평가 상태를 유지하자 지수 조정에도 변동성 매도가 나온 등 시장은 일방적 하락은 없다, 이런 신호를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의미 있는 경제지표 발표도 없고 새벽 4시에 있을 FOMC 의사로 공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그래서 오전장의 하락은 그냥 스탑로스를 유도하는 그런 하락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시 30분 이후 시장은 점진적 반등을 하면서 유럽장 마칠 무렵 나스닥 선물은 약보합권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부터는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수를 끌어올려서 의사로 공개 때까지 나스닥 선물을 오전이 고점권까지 당겼어요. 자, 그런데 이때 지수만 반등했을 뿐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당겨놓았던 지수에 대해서 매도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때의 매도 또한 참 따라가기가 힘들었던 게 반등이 나오다가 시장가 매도가 나오면서 밀어버리기를 그런 식으로 반복했죠. 그래서 그 변동성을 살리지 않은 채 주가를 누르는 현상이 이어졌어요.
이렇게 비추세 매도가 이어지면서 장 마감 직전에 S&P 지수를 3,983.75포인트까지 장중 저가권까지 누르게 됐죠. 이렇게 보면 장 초반에 상승이 나왔던 것을 뒤집고 그걸 다시 뒤집어서 당겨놓고 그러면서 점점 진폭이 커져가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현물장 마감 후에는 S&P 선물을 4,000포인트 위로 올려놨죠. 그리고 새벽 6시 30분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이걸로 나스닥 선물을 장중 고가까지 다시 땡겨놨어요. 자, 이 모든 흐름은 아직은 지금 추세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변동성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있었던 제로데이 옵션이 고평가 현상은 이번 주 들어서 싹 사라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먼슬리 옵션의 변동성 또한 지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어제 생각했던 글로벌 변동성 상승이 이거 끝나버린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번 주 흐름을 다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저는 변동성이 더 살아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대응할 거예요. 개별 종목에서는 파페치가 일방적 하락을 거듭하면서 4달러대에 들어섰던 것이 4달러 후반에 들어섰던 게 좀 과하게 여겨졌는지 오늘은 그래도 이제 5달러대로 반등을 했어요. 파페치를 그때 지금 좋은 가격에 이익 실현했지만 다시 4달러대 초반까지 내려오면 적극적인 매수를 할 계획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직 애매한 구간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그 CME 그룹 지난 2월 8일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강하게 상승했죠. 그래서 이제 올라오다가 지금 190달러에서는 계속 못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추가 상승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작년 11월과 12월에 제가 171달러 선에서 매수를 했죠. 이익이 크진 않지만 제가 주식이 메인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왔으면 저는 뭐 청산해도 된다고 봐서 일단 187달러에 절반인 600주를 정리를 했어요. 이게 올해 시장 트렌드가 사서 그 바이 앤 홀드가 아니라 트레이딩 바이 관점으로 중간중간에 청산하는 게 더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 것이지 뭐 펀더멘털상 뭐 꺾이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주식하는 것은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약간 눌려서 끝났습니다. 근데 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고 오전장에 315선이 눌린 공방이 있을 것 같아요. 아시아 세션에서 설명했듯이 위클리 옵션 만기인데다가 위클리 옵션이 콜 클래스는 320 이상에 나 옵션 발행량이 많아요. 근데 315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신규 발행이 315에 집중된지 이게 지금 관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체 흐름은 장중 조정 후 반등이 좀 예상되는데 오전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어요. 이때를 기점으로 315선을 깨는 시도가 있을 것 같은데 315선을 깨게 된다. 그럼 그때부터는 풋레이쇼 스프레드의 비율을 올려서 변동성 매도를 쌓을 거예요. 하지만 전체 델타는 숏을 유지할 계획인데 시장은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다고 보긴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굉장히 징그러운 그런 따주기 장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숏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개장 후 15분 정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형성되면 숏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것인데 우선 전일과 같이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가 의미 있는 규모로 집행될 게 그리고 위클리 콜옵션을 포함해서 먼슬리 콜옵션이 미결 증가가 좀 급증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들이 콜옵션 매도가 좀 강하게 쌓인다. 그러면 일단 오전장은 좀 눌림을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전일 미국 시장처럼 반등 그리고 급락 이런 것이 반복되는 아주 짜증 섞인 장이 될 것으로 보고 대응할 것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숏마인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나스닥 선물을 0.5% 가까이 뛰어났는데 지금 장은 추세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올라오면 얻어맞을 장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숏 커버의 에너지도 저는 고갈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일 갭상승이 나올 경우 매도의 찬스로 보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쌓도록 하겠습니다. FOMC 성명서에 대한 시장 반응이 증시는 매도로 그리고 채권은 소폭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둘 다 의미 없는 수준이라고 봐요. 이제 금요일에 있을 PC 물가지수에 시장이 초점을 맞추겠지만 그걸로 시장을 들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하튼 이제는 지표에 대한 기대가 점점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주기장에서는 그동안의 추세로 먹은 것을 뇌동매매하면서 토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